스포츠. 월요일 이 시간에는 저와 함께 야구 한 잔 어떠신가요? 편안하고 유쾌한 야구 이야기. 정세영, 이혜진의 야구 한 잔 시작합니다. 문화일보 정세영 기자 그리고 스포츠월드의 이혜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두 분. 이혜진 기자는 스타일이 많이 어디 좋은 데 갔다 오셨나요? 아니, 앞머리를 잘랐습니다. 저는 또 오늘 또 시상식 이런 데 또 다녀오신 줄 알았죠. 예, 왜냐하면 우리 야구 한 잔에 축하할 일이 생겼습니다. 정세영 기자가 오늘 상을 받으셨습니다. 예. 무슨 상입니까? 제가 좀 쑥스럽게도 예. 그러니까 한국체육기자연맹에서는 매 분기마다 보도상 그리고 기획상을 시상하는데 저는 지난 8월 끝난 도쿄올림픽 양궁 종목에서 안산 선수의 젠더 갈등을 가장 먼저 다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심층 취재를 했다고 인정받아서 3분기 보도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이게 참 제가 잘해서라기보다 올림픽 기간 함께 고생한 저희 회사 동료들에게 이제 도움으로 이렇게 이 상을 받았고요. 조만간 우리 두 분 그리고 PD님 작가님까지 해서 제가 한턱 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한턱은요 무슨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할 얘기가 근데 정말 많은 요즘입니다. 이게 진짜 정말 저희가 시즌 초부터 시즌 열리기 전부터 분석부터 시작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때 분석한 게 그대로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정말 모르겠다. 정말 안개 속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하위 팀 몇 팀 빼고는 정말 1등부터 한 8등까지가 진짜 안개 속 혼전 아닙니까? 이런 시즌이 없었던 이런 시즌 없었어요. 예. 그런데 정규 시즌이 이제 언제 끝이죠? 그렇죠.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리고 있는데요. KBO 리그는 지난 9일부터 잔여 경기를 소화해왔거든요. 30일 경기를 마지막으로 올 시즌 정규리그가 끝납니다. 11월 1일부터는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시작으로 포스트 시즌에 돌입하게 됩니다.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니. 이번 주에 끝납니다. 섭섭합니다. 시원하지 않고 그냥 섭섭만 합니다. 왜냐하면 경기 수가 별로 남지 않은 아쉬운 팀들한테는 정말 안타까운 시간이 지금 맞습니다. 제각제각 흘러가고 있는데 월요일은 저희가 경기가 없기 때문에 보통 이제 분석 위주로 가는데 오늘은 경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KBO는 9일날 잔여 일정을 발표하면서 예비일을 정해놓았는데 오늘 열리는 두 경기 우천 취소됐던 9월 29일 우천 취소된 두 경기인데요. 잠실 롯데 LG전 그리고 대전 하나 키움전인데요. 그래서 예비일인 오늘 경기가 치러지고 있고요. 일단 잠실에서는 지금 6회 말 LG 공격인데 LG가 롯데 4대3으로 앞서 있고 또 대전에서는 하나와 키움이 1대1로 팽팽하게 맞서 있습니다. 이야, LG는 어제 두산과 더블헤더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제 잠실에서 두산과 더블헤더 치렀는데요. 월요일이지만 쉬지 못하고 또 경기를 치르게 됐습니다. LG의 경우 올 시즌 내내 날씨 등의 영향으로 좀 유독 취소된 경기가 많았거든요. 9월까지 소화한 경기 수가 115경기로 10개 구단 중 가장 적었습니다. 이로 인해 시즌 막바지 더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게 됐는데요. 23일부터 30일까지 쉬지 않고 9연전을 치르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촘촘한 순위 경쟁 중이라 좀 피로감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롯데는 롯데대로, LG는 LG대로 지금 사연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겨야 하는 사연이 있죠. LG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두권 추격을 위해서 오늘 반드시 이겨야 되고 롯데는 또 5위권권 추격을 위해서는 또 이겨야 되는 두 팀 모두 물러설 수 없는 승부를 계속 벌이고 있는 형국입니다. 벼랑 끝 승부입니다. 네. 엎치락 뒤치락 이거 정말 정말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키움과 한화도 오늘 경기 중이네요. 키움도 지금 1대1로 맞서 있는데요. 키움 같은 경우에는 또 키움 역시 공동 6위인데 지금 오늘 이겨야지만 또 5강 그리고 4위까지 넘볼 수 있는 자리에 있고 하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종의 미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경기 그리고 다음 시즌에 좀 계약해야 되는 입장인데 최근 하나가 경기력이 좀 좋습니다. 또 김민우 선수가 또 토종 투수로 14승까지 올리면서 뭔가 리빌딩이 제대로 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내년 시즌에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도 이번 유종의 미를 잘 거둬야 하는데 맞습니다. 또 이게 이제 키움 팬들 입장에선 그게 아닙니다. 어차피 한화는 가을 야구, 그러니까 겨울 야구를 못하게 된 마당에 우리 키움이 5위로 올라가기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승부의 세계는 냉정합니다. 승부의 세계는 냉정한 거죠. 근데 이러다가
이거 뭐 정규리그 마지막 날에 가서야 순위 정해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뭐 3위 LG 3위 그다음에 9위 10위 기아 하나 빼고는 다 지금 좀 혼전 양상인데 일단 지난주 월요일 1위 2위였던 삼성이 1위로 올라섰고요. 현재 2위 KT 0.5경기 차로 앞서 있습니다. 삼성은 지난주 금토 2연전에서 KT에 연달아 승리를 따내면서 순위 역전에 성공했고 삼성이 어제까지 141경기 KT가 139경기로 삼성보다 2경기를 KT가 덜 치렀거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순위 경쟁은 이번 주 30일 토요일 최종전에서 결정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또 5위 경쟁 역시 뜨거운데요. 두산이 4위 자리를 지키고는 있지만 5위 SSG에 불과 0.5경기 차 앞서 있고요. 4위 두산부터 공동 6위인 NC와 키움의 격차는 불과 1.5경기. 예, 하루 사이에 순위가 이제 뒤바뀔 수 있는 이런 격차인데 5위 경쟁 역시 진짜. 시즌 종료일까지 가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이런 시즌은 정말 처음이고 그러니까 팬들은 사실 더 재밌어요. 그렇죠. 볼만하고 그리고 사실 이 삼성전자냐 LG전자냐 가전은 삼성이냐 LG냐 하면서 지금 2등이 삼성이냐 LG냐 했었는데 이 삼성이 1위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야구 몰라요. 이런 말이 다시금 떠오르는 시즌이 아닌가 싶은데요. 9월 16일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은 3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당시 1위였던 KT와는 6경기 차이였거든요.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1위보다는 좀 2위 자리를 노리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30경기에서 17승 2무 11패로 6할이 넘는 승률을 보이며 맹렬히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기간 KT가 4할 초반의 승률을 보이면서 좀 하락 곡선을 그렸거든요. 예. 그러면서 더욱 드라마틱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두 자리에 오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KT 같은 경우에는 믿었던 마운드가 좀 흔들렸고 선발 마운드가 흔들린 게 좀 크죠. 고영표 선수를 또 제외하고는 좀 전체적으로 다 흔들리는 모습이 좀 아쉬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삼성이 지금 1위고요. 2위부터 쭉 한번 불러주시죠. 네, 2위는 KT, LG는 1위 어제 순위까지 1위에 3경기 차 뒤진 3위여서 선두 경쟁은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오늘 경기로 또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위는 앞서 전해드린 대로 두산이고요. 5위는 SSG, 공동 6위는 NC와 키움입니다. 롯데는 8위인데요. 5위권과 격차가 3경기 차로 벌어졌는데 롯데 역시 오늘 승리를 하면 또 신락 같은 희망을 이어갈 수 있고요. 기아는 9위고 최하위는 하나인데 두 팀은 가을 야구가 사실상 실패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삼성이 이번 시즌 우승을 할 수 있을지 그거 경우의 수가 어떻습니까? 일단 남은 경기 일정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삼성은 3경기, 2위 KT는 5경기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예. 삼성이 남은 경기에서 전승을 해도 만약에 KT가 5경기를 모두 잡아낸다면 판도는 또 뒤집어집니다. 예. 네, 상대 팀들이 근데 만만치 않습니다. 삼성은 27일 고척에서 키움을 상대하고요. 이후 창원으로 이동해 29일 30일 NC를 만납니다. 키움과 NC 모두 공교롭게도 5강 경쟁 중인 팀이거든요. 매 경기 혈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일단 올 시즌 상대 전적을 보면요. 삼성은 키움전에 8승 7패로 근소하게 앞서 있고요. NC전에선 10승 4패로 크게 앞서 있습니다. KT가 말씀하신 대로 5경기가 남아있는데 이건 뭐 다 이긴다는 보장은 없고요. 어떻습니까? KT. 일단 분위기 반전을 한 게 중요합니다. 5연패를 당하면서 지난주 순위가 이제 가라앉았는데 어제 키움전에 승리하면서 연패를 끊어낸 것은 다행입니다. KT는 수요일부터 NC와 더블헤더가 낀 3연전 또 고척에서 키움과 경기를 갖고요. 30일 최종전에는 또 SSG와 경기를 치릅니다. 이게 참 운명의 장난인가요?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KT가 상대하는 팀 역시 모두 치열한 5위 싸움을 펼치고 있는 팀입니다. 상대 전적을 보니까요. NC와는 6승 1무 6패로 팽팽했고 키움에는 8승 7패로 근소한 의입니다. 그런데 최종전이 SSG전인데 올해 KT가요. SSG를 상대로 11승 2무 2패. 와, 두 번밖에 안 졌어요. SSG 킬러입니까? 네. 그래서 최종전까지 가면 이건 또 모를 것 같아요. 저는. 야, 참 가을 야구, 겨울 야구입니까? 가을 야구입니까? 근데 추워졌어요 어쨌든. 그런데 두 분이 일단 시즌 초반에 4위는 아마 SSG가 할 것이다 예상을 하셨어요. 아마 그 예상대로 지금 흘러갈 것 같습니까? 저는 갈 것 같다. 갈 것 같다. 네. 끝이 흐려지신 것 같은데요. 그럼 두산이 5위다. 네. 일단 지금 SSG가 10월 달 이후에 성적이 리그 1위입니다.
크게 지지 않고 있다는 점. 그리고 SSG. 경기를 좀 많이 치러나서 폰트 가빌리오 원투펀치로 시즌을 이제 돌릴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제 이번 시즌에도 막판에 폰트 가빌리오 선수가 지금 최근에 또 2경기 호투를 했고 타선은 최정 선수가 버틴 홈런 타선이 건재하고 그래서 자신감도 또 두산과의 지난주 2경기를 모두 이겼어요. 그러면서 자신감도 업되면서 SSG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두산이 근데 아직 만만치가 않은 게 그쵸. 저 어제 미란다 선수 기사를 잠깐 봤는데 깜짝 놀랄 만한 기사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미란다 선수가 어제 잠실 LG와의 더블헤드 1차전에 선발 등판했는데요. 삼진 4개를 추가하면서 올 시즌 개인 탈삼진수를 225개까지 늘렸습니다. 미란다 선수는 종전 기록인 고 최동원 하나 2군 감독이 1984년 롯데 유니폼을 입고 작성한 223개를 넘어서 KBO 리그 단일 시즌 탈삼진 신기록을 달성을 했습니다. 무려 37년 만이죠. 미란다 선수는 224개가 얼마나 대단한 숫자입니까? 일단 지금 37년 동안 깨우치지 않고 있다는 그 숫자. 그리고 지금 미란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한 경기를 더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230개는 거뜬하게 달성할 것 같은데 메이저리그에서도요 200탈삼진 이상을 기록하는 선수가 한 해 5명 내외로 나오거든요. 메이저리그는 162경기를 치릅니다. 이런 의미에서 미란다 선수가 상당히 대단한 기록을 세웠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그나마 지금 두산의 마운드를 미란다가 지키고 있어서 지금 순위 경쟁에 좀 유리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외인 투수 로켓 선수가 부상으로 낙마한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에서 미란다가 제 몫을 다 해주면서 순위 경쟁을 이어갈 수 있는데요. 다만 어제는 조금 불안했습니다. 신기록을 세우긴 했지만 4.1이닝 동안 볼넷 7개를 줬거든요. 그러면서 5이닝을 다 채우지 못하고 내려갔습니다. 5월 26일 하나전부터 시작된 퀄리티 스타트 행진도 19경기에서 멈춘 신호를 받아야 했습니다. 어제 점수를 좀 주긴 줬나 봐요. 맞습니다. 그래 하지만 김태형 두산 감독은 미란다는 미란다다. 우리 시즌 최종전에는 또 잘 던질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두산도 지금 5경기가 남아있는 상황이죠. 맞습니다. 이번 주 두산이 만나는 팀들은 어떤 팀들이죠? 내일부터 30일까지 꼬박꼬박 경기를 치르는데요. 5강 경쟁 중인 키움과 SSG를 만난 다음 기아 하나 등 하위권 팀들을 상대하게 됩니다. 현재 4위를 달리고 있지만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마음을 놓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5위 SSG와 0.5경기 차에 불과한 데다 NC 키움도 호시탐탐 4위까지 노리고 있거든요. 단순히 가을 야구를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4위를 지키는 거에 큰 포커스를 두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아하고 하나가 지금 고춧가루 부레로 그냥 고춧가루를 팍팍 뿌리고 있는데요. 특히 기아가 좀 매섭습니다. 순위 경쟁에 진짜 캐스팅 포트를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이 두 팀 약하다고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만만한 팀은 사실 없어요. 공은 둥글기 때문에요. 일단 SSG 두산을 추격하면서 NC와 키움도 견제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SSG야말로 뒤를 돌아볼 여력이 없습니다. SSG 이야기 잠시 쉬었다 와서 자세히 나누겠습니다. 감동의 순간을 즐기는 시간 KBS 1라디오 스포츠 박태원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다가오드 안팎의 이야기들을 안주 삼아 두고 있습니다. 야구 한잔 스포츠월드의 이혜진 기자, 문화일보 정세영 기자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지금 키움 대 한화의 경기 그리고 롯데 대 LG의 경기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짚어주시죠. 네, 잠실에서는 LG가 여전히 4대3으로 앞서 있고요. 7회 초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팽팽했던 1대1로 팽팽했던 대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키움이 6회 석점을 뽑으면서 4대1로 다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롯데가 LG를 이긴다면 가을 야구에 희망이 있을 수 있나요? 일단 오늘 경기를 제외하고 롯데는 5위 SSG의 3경기 차로 좀 벌어져 있거든요. 산술적으로는 아직 가을 야구 가능성이 살아 있습니다. 3게임 차. 네, 하지만 자력으로는 좀 힘들고요. 5강 경쟁 팀들이 줄줄이 연패를 하고 반대로 롯데가 연승을 이어가야 하는데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경기를 이제 제외하면 남은 경기는 기아와 2경기, LG와 2경기인데요. 둘 다 올 시즌 상대 전적에서도 열세를 보이고 있는 팀이라 정말로 좀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이 경기를 펼치고 있는 LG도 갈 길이 아주 바쁜데
수아레즈가 좀 문제가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수아레즈 선수가 올해 22경기에서 9승 2패, 평균 자책점이 2.28, 에이스 역할을 제대로 했는데 하지만 수아레즈 선수 지난 17일 창원 NC전 이후 개점 휴업 중입니다. 그러니까 왜요? 그 3이닝만 당시 17일 창원 NC전에서 던진 후 2두근에 이제 불편함을 느껴 투구를 중단했는데 진단 결과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아서 어제 더블헤더 1차전에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예상이 많았는데 결국 수아레즈 선수의 등판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류지원 감독은 아직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 일주일 동안 선발 투수로 돌아올 가능성을 열어두고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떻습니까? 자, 현재 5위인 SSG가 정말 핫한 팀이 됐어요. 왜냐하면 사실 시즌 초반에 얼마나 이 악재가 많았습니까? 맞습니다. 원투펀치가 사라진 상황에서 그렇죠. 이가 없어서 잇몸으로. 그리고 또 뭐 야수 부상자들이 또 쏟아졌고요. 자, SSG는 남은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화요일 NC와 창원 원정이 있고요. 27일부터 인천 홈에서 두산과 2연전, 그리고 30일 최종일 KT와 홈에서 최종전을 갖습니다. 아무래도 두산과의 2년전이 최대의 승부처가 될 것 같고요. 마지막 KT전에서는 올해 아까 유독 약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만큼 KT의 순위가 좀 확정돼서 만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SSG 팬들은 지금 대전 경기 다 보고 있을 겁니다. 하나가 이겨라! 라고 했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키움이 4대1로 6회 초지만 앞서 있는 상황이라서 SSG 팬들은 지금 아주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딘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최정 선수는 또 홈런왕 누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최정 선수가 홈런을 많이 칠수록 또 SSG도 덩달아 좀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번 주 그야말로 뜨거운 방망이를 자랑했습니다. 5경기에서 4개의 홈런을 몰아치며 홈런한 부분에서 앞서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19일 광주 기아전에서부터 20일 인천 두산전에 이르기까지 4경기 연속 대포였습니다. 또 지난 19일 광주 기아전에서는요. 개인 통산 400홈런 고지를 밟기도 했습니다. 이승원 위원에 이어 이승엽 위원에 이어 역대 2번째 기록이고요. 우타자로 한정하면 리그 최초입니다. 뭐 살아있는 레전드다. 뭐 이제는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홈런한 부분에서도 단독 1위에 올라 있는데요. 시즌 35홈런으로 2위 NC 나성범 선수와는 3개 차이입니다. 앞서 2016년과 2017년에도 2차례 홈런왕에 오른 바 있는데요. 올해 다시 그 타이틀을 거머쥘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최정 선수는 홈런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많이 칠 수 있어요라고 하는데 그냥 무심타법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홈런을 치겠다고 타석에 쓰는 건 아니래요. 세게 친다. 그러니까 공을 띄우려고 하는 스윙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그게 잘 맞아서 홈런이 많이 나오고 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그렇죠. 띄우려고 한다고 띄워지는 것도 아닌데 맞죠. 대단합니다. 어쨌든 두 분은 4위든 5위든 SSG는 이번 포스트시즌 진출한다. 네. 생각하십니까? 저도 선배가 눈빛이 약간 흔들리는 것 같은데 이승 기자가. 왜냐면 사실 지금 뭐 여러 팬들이 방송을 듣고 있어서. 그렇죠. 근데 사실 아까 살짝 얘기가 나왔는데 10월 이후에 성적이 굉장히 좋아요, SSG가. 특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원투펀치가 다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팀 평균 자책점이 3위에다가 불펜진은 1위입니다. 물론 10월 이후로 한정을 하지만요. 폰트나 가빌리오 선수가 그 앞선 또 원투펀치 역할을 잘해주고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기에서도 과감한 불펜 야구로 승부를 보고 있습니다. 또 한 방을 갖춘 타선이 있잖아요. 마지막까지 좀 상대를 괴롭힐 수 있는 또 그런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일단 SSG 강점이 지금 폰트 선수가 구위가 상당히 좋습니다. 부상으로 한 20일 정도 빠졌었는데 복귀 전부터 가장 최근 이제 두산전까지 보면 폰트 선수가 볼넷이 없고 일단 윽박지르는 투구가 다 제구가 되면서 상대 타선을 뭐 2실점 이하로 막는 이런 피칭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게 SSG가 가장 크게 기대를 걸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어쨌든 SSG가 어떤 야구를 또 연말까지 보여줄지 아니면 그 다음 따라오고 있는 팀들한테 또 덜미가 잡힐 수도 있는 상황. 이건 진짜 몰라요. 모르죠. 지금 다 뭐 4경기, 5경기, 3경기 남은 상태에서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온다는 건 이건 정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른 선수들의 활약 이야기를 조금 나눠볼게요. 뭐 미란다 선수 탈삼진
장난 아니었고요. 네. 최정 선수 홈런왕 할 것 같고요. 또 어떤 선수도 활약이 좀 눈에 띄었죠? 기아 마무리 투수 정혜영 선수, 2년차 신인인데, 2년차 이제 신예 선수인데 최연소 30세이브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30세이브요? 네, 달성했습니다. 정혜영 선수가 지난 20일 광주 KT전에서 3대0으로 앞선 9회 말 마운드에 올라서 3자 범퇴로 막았고요. 시즌 30번째 세이브를 따냈습니다. 이날 경기 전까지 이제 29세이브를 기록 중이던 정혜영 선수 60번째 등판에서 30세이브를 따내면서 KBO 리그 새 역사를 썼는데 종전 최연소 그 30세이브 기록이 LG의 고우석 선수였어요. 21세 1개월 7일. 그런데 정혜영 선수는 20세 1개월 27일. 그러니까 고우석 선수에 비해서 20일 정도 빠릅니다. 그래서 리그 최연소 30세이브 달성 타이틀을 거머쥐게 됐습니다. 야, 젊은 친구들이 잘 던지는구만요. 네. 야, 그리고 정말로요? 이게 진짜입니까? 테임즈? 예전에 그 NC에 뛰던 그 에릭 테임즈? 그렇죠. 역대 최고 외인 중 한 명이다 이렇게 평가받는 테임즈 선수의 좀 복귀설이 한국으로 나오고 온다고요? 있습니다. 다시? 네. 네, 일단 뭐 잘 아실 테지만 NC 소속으로 2014 시즌부터 3년간 KBO 리그에서 뛰었습니다. 뭐 무시무시했는데요. 2015 시즌엔 40홈런, 40도루를 달성하며 시즌 MVP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올해 만으로 35살이거든요. 적지 않은 나이긴 하지만 여전한 기량을 갖고 있는 만큼 좀 많은 분들의 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구단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제 생각보다 관심이 좀 저조합니다. 예? 냉정하게 말해 갈 데가 없으니 쇼케이스 하는 거 아니냐라는 한 단장의 말도 있었는데요. 그 지금 행보가 어떻게 됐죠? 일단 NC 갔다가 미러키를 3년 동안 갔다가 또 거기서 워싱턴을 갔다가 그리고 올해 요미우리 자이언츠와 계약을 했는데 시즌 첫 경기에서 아킬레스건 팔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한 경기만 뛰고 개점 휴업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요미우리에서 방출이 됐는데 일단 그 테임즈 선수가 쇼케이스를 한국에서 열겠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쇼케이스가 열리면 각 구단들이 이제 한번 가서 보기는 볼 텐데 하지만 그렇게 관심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관심 있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체크 수준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요. 지금 일단 쇼케이스 시기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최근 외국인 선수 영입 시장을 보면 한정된 자원에 영입 경쟁이 치열한데 각 구단이 좀 빨리 접촉해서 외국인 후보군과 이렇게 계약하는 게 추세인데 지금 시즌 끝난 뒤 바로 쇼케이스가 열리지 않고 테임즈 선수가 어중간하게 뭐 11월 말이다 이러면 각 구단들이 우선순위로 잡아놓은 용병들과 먼저 계약을 하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테임즈 선수는 또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혜진 기자 보시기에. 아무래도 좀 가장 중요한 거는 몸 상태일 것 같은데요. 그 부상을 당한 게 지난 4월 말이었거든요. 당시 현지 언론들이 복귀까지 최소 6개월에서 8개월가량 소요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더욱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이도 이제 30대 중반 이후로 가는 시점이거든요. 네. 근데 쇼케이스 날짜가 정확히 나온 건 아니지만 내년 시즌 확실하게 좀 뛸 수 있다. 이거부터 좀 명확하게 보여줘야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정보는 테임즈 선수가 최근에 부행기를 떼고 이제 가벼운 러닝 정도만 하고 있다 이런 얘기는 하는데 테임즈 선수의 장점이 잘 치는 것보다 이 발도 빠르고 수비도 잘한다였는데 지금 아킬레스건 파열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뭐 일루 수비 혹은 지명 타자밖에 이제 쓰임새가 한정이 되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국내 구단들이 많이 관심을 가질까라는 의문이 또 생기기는 합니다. 약간 스타성은 있으나 그렇죠. 활용도는 많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분석을 좀 하시는군요. 매일매일 경기의 승패가 아주 중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뭐 월, 화, 수, 목, 금, 토일까지인가요? 토요일까지입니다. 토요일까지입니까? 토요일이 마지막입니까? 자, 일단 내일 키움 대 두산 경기 있고요. SSG 대 NC 경기 있고요. LG 대 한화의 경기가 있습니다. 자, 내일 경기로도 또 순위가 팍팍 바뀔 수 있다는 거. 맞습니다. 게임 차도 팍팍 줄어들 수 있고 그렇습니다.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긴장되네요. 아직도 경기는 끝나지 않은 경기가 2경기나 있고 이 이야기를 끝으로 일단 이번 주 야구 한 잔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문화일보 정세영 기자 그리고 스포츠월드의 이혜진 기자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화요일 저녁도 8시 30분입니다. 박태원의 스포츠